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인간의 다사다난한 삶이란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비례하는 선형, 리니어가 아닐 것입니다. 운명, 신의 섭리, 인과응보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리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 비선형, non-linear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운칠기삼이든 반대로 운삼기칠이든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발생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군주론의 모델인 발렌티노 공작 체사레 보르자도 이탈리아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대업의 성공적인 시작점에서 질병과 부친인 교황 알렉산더르 6세의 사망이라는 운명의 일격을 당하고 물러간 바 있습니다. 종교의 시대인 중세를 확립한 사상가는 5세기 초반의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신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보았고, 그에게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중세의 문을 닫은 사람은 14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페트라르카였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 문헌의 복원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신에게서 인간을 분리하는 과정이었던 르네상스를 통해 인간이 이성과 책임을 통해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이 재조명되었습니다. 1374년 페트라르카 사망 100년이 지난 후인 1469년 마키아벨리가 출생합니다. 당시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이 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지만 중세의 잔영이 남아 있었고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도 존재하던 질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신의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자유로운 의욕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은 동시대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휴머니즘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신이 인간을 지배했던 중세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도하는 근대로 이행하는 선구자였고, 이는 운명을 대하는 본 대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인정하되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자유의지는 시대 변화를 읽어 미래를 내다보고 사전에 대비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때 성공했던 군주가 운에만 의존하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쇠퇴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항상 변화를 읽고 따라가는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 머리 에리크라고 불리는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살던 그는 내부 분쟁에 휘말려 추방되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서쪽에 있다는 전설의 섬을 찾아 떠났습니다. 기나긴 항해 끝에 마침내 정착할 땅을 발견하고 그린란드라고 명명하고 본토인 노르웨이로 되돌아가서 이민자를 모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농지는 국토의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그린란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린란드의 환경은 멋진 이름과는 달리 아주 혹독했습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못하는 추운 지역이었고 안개도 자주 끼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이주민들은 양과 염소를 키우고 순록과 바다 표범을 잡아서 생활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임에도 인구는 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984년부터 1400년대 초까지 500여 년 동안 그린란드는 유럽 문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추운 곳에 세워진 유럽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400년대 초반 이제껏 겪지 못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온난기가 끝나고 소빙하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린란드와 노르웨이를 잇는 해로가 얼어붙어 노르웨이로부터 오는 식량이나 목재 등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여름이 짧아지면서 안개와 비가 많이 내려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고 눈이 내리는 춥고 긴 겨울로 가축의 번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린란드 바이킹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1400년대 어느 시점에 바이킹들은 모두 죽고 500년 문명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린란드를 떠나거나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이누이트가 있었습니다. 유럽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이글루를 지었고 고래와 바다 표범의 기름을 태워 난방하고 조명을 밝혔습니다. 배의 골조에 바다 표범 가죽을 씌워서 먼 바다로 나가 고래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은 이누이트의 생존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선진 문명이라는 편견에 젖은 그들은 이누이트의 생활 양식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깔보았을 뿐 생존 기술을 배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린란드의 바이킹은 몰락하고 이누이트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외교의 최전선에서 마키아벨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부침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운명적 요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 자신의 공직 생활도 메디치가의 집권 때문에 끝났으니 이 또한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환경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던 르네상스 후기에 살았던 마키아벨리는 신의 지배와 운명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세상사의 절반을 규정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아가 운명을 종교적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세상 변화를 먼저 읽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하면 운명도 변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은 운명에 대해서 자기 운명은 자기가 지배하라. 안 그러면 남이 지배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운과 노력이 결합해야 구체적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운칠기삼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주론 25장의 다른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서는 안 된다. 가령 운명이 인간 활동의 절반을 주재한다고 해도 적어도 나머지 반은 우리의 지배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